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식 관련한 상담을 원하시는 구독자 분들께서는 현재 화면 상단에 표시되는 무료 종목 상담 신청하기를 터치하셔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은 2018년도 7월 25일 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 날씨 굉장히 화창한데요. 이 화창만 해 보이지 엄청 덥습니다. 네, 그래서 모두들 좀 더위 꼭 조심하시기를 바라고요. 오전 시황을 한번 좀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전 시황 이제 제목은 자, 키 맞추기. 그러니까 이 키 맞추기가 뭐냐라고 한번 보면은 지금 어제죠. 어제 밤 사이에 다우와 나스닥은 굉장히 좀 엇갈린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우는 기분 좋은 상승을 했으나 나스닥은 갭 상승 후에 하락을 하는 좀 기분 나쁜 하락을 보였다라는 건데요. 그간 나스닥은 다우보다 강했죠. 그러나 이 어제는 다우와 나스닥이 이 키 맞추기를 하는 듯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키 맞추기가 끝나게 되면은 또 새로운 시장의 방향이 정해질 것이다 라는 건데 그 방향은 상승이든 하락이든 지나고 봐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방향이 한 번 더 정해질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중국 증시를 한번 보면은 7월 6일을 바닥으로 해서 지금 굉장히 상승을 거래량과 함께 좀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라는 그런 모습 모두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이벤트가 좀 잘 마무리가 되기를 당연히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기대를 해본다라는 거고, 자, 그럼 우리 증시는 어떤가라고 한번 보면은요, 굉장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직은 너무 깜깜하고 어두운 산속 어딘가에 지금 자리 잡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순간 발을 잘못 디디기라도 한다면은 좀 절벽 아래로 떨어질 듯한 위태한 모습이다라는 거고, 절벽으로 한 발 더 디딜지 다시 산 아래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굉장히 이번 주가 좀 중요한 시간이 됐다라는 거고요. 침착하게 그리고 좀 담대하게 대응해보자 라는 겁니다. 증시가 떨어진다고 해서 계좌가 망가지진 않습니다. 그냥 대응만 하면 되기 때문에 항상 대응을 안 해서 계좌가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응만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한번 차트도 한번 볼게요. 여기 다우 일간 차트 굉장히 좀 기분 좋은 상승을 했죠. 모양도 너무 이쁘게 상승을 했고, 거래량은 뭐 평균 거래량보다는 미치진 않지만 그래도 전날보다는 조금 느린 그런 모습. 자,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이제 시가가 갭으로 이제 출발을 했으나 장 마감 때는 여기 다시 빨려 내려가면서 0.01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 좀 기분이 좀 나쁜 모습이죠. 이런 모습들. 자, 그리고 상해 중국 증시죠. 상해 일감. 지금 우리 이 증시랑 이 지금 커플링 되고 있는 이 상해 종합 비슷한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는 건데, 일단 상해 종합에서 먼저 이날 그날이 나왔고요. 이날 그날이 나왔고, 이날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주는 어떤 상승과 거래량이 한 번 나왔고, 그 지금 이 바닥을 그날들을 확실하게 이제 좀 확신시켜주는 거래량을 동반한 이 상승의 연속성, 추세의 연속성까지 확인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 증시는 아직은 뭐 좋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은 비중 늘리지 않으면서 좀 조심하실 필요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전 시황은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자, 오늘도 이제 앙드레 코스톨라니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실전 투자 강의라는 책을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번 좀 주제는 자주 나왔던 말인 것 같아요. 자주 나왔던 말인 것 같은데, 아이고, 소심파 투자자 아니면 이 부안해동 투자자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소심파 투자자는 누구이고
부안해동 투자자는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으로 한번 답을 이제 한 이 책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신파 투자자는 누구이고 부안해동 투자자는 누구인가? 이는 이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만들어낸 개념으로 좀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자, 그러니까 코스톨라니는 이 분류가 충분히 맞다라고 생각한다는데요. 자, 소신파. 이 소신파는 네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생각, 그리고 인내, 그리고 돈, 그리고 행운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제 소신파 투자자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 생각이란 투자자는 아이디어와 확신이 있어야 한다라는 뜻이고 이제 투자자는 인내심 또한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00을 주고 산 주식이 이 80으로 만약에 떨어졌거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너무 지루할 때 금방 팔아버리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주식을 살 때는 주가가 더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주식을 산 거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자신이 판단해서 근본적인 이유에서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원한 그 정한 원칙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이유가 아니라면은 80에서 팔기는커녕 오히려 추가 매입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이 100에도 적당한 가격, 매수하기에 적당한 가격으로 보여서 매수했다라면 오히려 80은 더더욱더 유리한 가격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코스톨라니는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원칙을 벗어난 어떤 강한 하락이 나왔을 경우에는 당연히 매도를 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충분히 이제 좀 버텨봐야 할 어떤 상황이 온다라면은 인내심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추가 매수할 기회를 조금 찾는 것이 좋겠죠. 그러니까 물타기의 개념은 아닙니다. 물타기의 개념은 아니고 하락을 하다가 다시 한 번 더 어떤 되돌림 구간, 추세가 다시 살아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 추가 매수를 하면은 조금 더 유리한 어떤 위치를, 평단가나 위치를 이제 잡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자, 넘어가서 인내를 갖고 상황을 견뎌내기 위해서는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돈 또한 충분히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때 이 돈은요, 뭐 몇백억, 몇십억이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큰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충분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소액 투자자가 만약에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600만 원 정도의 주식을 샀다면은 그 사람은 돈이 있는 겁니다. 돈이 있는 건데 만약에 돈이 엄청 많은 그냥 뭐 100억, 200억은 좀 너무 크니까요. 그냥 뭐 한 10억이라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그냥 10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만약에 이 사람이 신용까지 써서 한 20억 원어치의 대출이죠. 신용을 써서 20억 원어치의 이제 주식을 샀다면은 이 사람은 돈이 없는 겁니다. 왜냐면은 인내를 가지고 견딜 만한 돈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조금만 떨어져도 돈을 이런 사람들은 채워 넣어야, 신용을 쓴 사람들은 돈을 채워 넣어야 하고, 그렇게 할 수 없다면은 뭐 은행이나 아니면 더 다른 대출업자들에게 좀 돈을 빌려서, 그죠? 돈을 빌려서 더 채워 넣어야 되는 상황들도 올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이제 로스컷이 돼서 주식이 갑자기 팔려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으로 해야 한다라는 뜻이고, 이 어떤 인내심이 충분하더라도 돈이 이렇게 신용을 써버리면은 인내심이 다 망가져 버립니다. 그래서 돈이 넉넉히 있는 오히려 소액 투자자인 경우에는 이런 일은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넘어가면은 그럼 부안해동 투자자는 뭘까 한번 보면은, 자, 부안해동 투자자는 즉 생각, 인내심, 돈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은요, 아무리 인내심이 많아도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돈이 없다라는 것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죠.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용을 써버리면 아무리 인내심이 많아도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산의 어떤 배 이상으로 할 경우에는요. 그래서 하지만 만약에 이제 돈이 있는데 스스로 생각과 확신이 없다면 또 인내심은 생기지 않겠죠. 그래서 돈과 확신은 있으되 인내심이 없다면 상황을 견딜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 소신파와 부안해동파 사이에는 충분히 겹치는 부분은 좀 있다라는 건데, 소신도 조금 있고 부안해동도 덜어 하는 사람들을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신파가 조금씩 부안해동파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변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하지만 부안해동파가 소신파로 되는 일은 아주 드뭅니다. 굉장히 드물거든요. 습관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기 때문에 아주 드물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되려면은 아주 긴 트레이닝 기간을 거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은 대부분의 어떤 소신파의 손에 있을 때 이 코스톨라니는 이를 과매도 시장이라고 부르고, 반대로 주식의 대부분이 부안해동파의 손이 있으면은 심지어 신용으로 산 주식이 많을 때 이를 코스톨라니는 과매수 시장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이 과매수 시장의 결과는 무엇일까를 한번 보면은요. 신용으로 산 이 주식을 사는 과매수 시장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과매수 상태가 되면은 이렇다 할 계기도 없어도 시장이 붕괴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분위기 하나에 이끌려 기차가 좀 영영 떠나기 전에 서둘러 올라탄 수많은 무경험의 어떤 부안해동파 투자자들은 닭을 사서 달걀을 팔아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걷다가 그냥 우유를 쏟아버린 소녀와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험과 인내심이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들은 돈도 주식을 살 만큼 많지 않습니다. 아마도 다른 목적을 위해 남겨둔 돈으로 주식을 샀거나 신용으로 주식을 샀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을 한번 보면은 저희가 이제 최근에 그 시장에서 어떤 경협주들 이야기도 많이 나왔고, 그러면서 신용 물량이 거의 이제 풀로 찼다라고 저희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과매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용 물량이 너무 많아지니까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시장이 붕괴가 되는, 지금처럼 이렇게 붕괴가 되는 모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그렇게 이제 최근의 사례를 한번 그렇게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과매도 시장의 결과는 좀 무엇인가 한번 보면은 주식의 어떤 대부분이 소심파 투자자들의 손에 있는 과매도 시장에서는 나쁜 뉴스에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좋은 뉴스가 나오면 주가가 급등하고, 소심파 투자자의 손에 있는 주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급등의 폭발은 거세다라는 겁니다. 많은 공매도 투자자가 활동하고 있고 이전에 대규모 공매도가 있었다면은 과매도 시장은 더욱더 과매도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 이 코스톨라니의 이제 의견이고요. 그러면은 넘어가서 그러면 시장이 과매수 상태인지 과매도 상태인지 어떻게 좀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한번 좀 보면은 징후와 전주곡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 몇 달 혹은 몇 년간 거래량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몇 달 전부터 주가가 올라가고 거래량도 계속 증가한다면은 많은 수의 주식이 소심파의 어떤 손에서 부안해동파의 손으로 옮겨갔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거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충분히 그럴 확률이 있다라는 것이고, 주가가 올라갈 때 주식을 사는 사람은 부안해동파 뿐이다라는 겁니다. 거의 꼭지에서 잡는다라는 의미죠. 이때 소심파는 주가가 떨어졌을 때 샀던 주식을 당연히 수익 청산을 하기 위해서 다 내다 팔겠죠. 이런 움직임은 좀 일정 기간 동안 계속된다라는 것이고, 주식의 대부분을 손에 쥔 부안해동파, 그리고 또 다른 부안해동파 투자자가 그 주식을 사기를 기다립니다. 소심파는 현금을 쥐고 있으면서 부안해동파가 주식을 팔 때까지 다시 한번 기다리죠. 부안해동파는 주식을 높은 가격에 팔고 싶지만 심리적 이유나 기술적인 이유 혹은 새로운 부안해동파가 들어오지 않자 인내심이 없어지는 등의 이유로 여의치 않을 때는 산 가격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그냥 매도를 하고 나가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은 그냥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일은 항상 일어난다라는 것이고, 흥분이 가라앉은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정신을 좀 차리기 때문이다 라는데,
물론 이제 새로운 매수자가 나타날 수도 있죠. 특히 뭐 정부가 이제 중앙은행을 동원해서 조세 및 대출 정책 등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좀 계속 돈으로 만들어내 어떤 산업과 경제가 좀 필요로 하는 것보다 많은 돈이 시중에 흘러다닐 때 그렇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예전에 앞에서 한번 비유해드렸듯이 큰 대야에서 작은 대야로 떨어지는 물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죠. 여기에다 이 대규모 금융기관은 모든 광고 매체를 이용해서 대중이 주식 중독이 되도록 합니다. 은행 창구에서는 뭐 증권사 창구나 주식을 사라고 강력히 권하고 주식을 사는데 필요한 돈을 싸게 대출을 해줍니다. 돈이 많으니까요. 은행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돈을 달리 이용할 방법이 없을 때 개인 투자자들한테 더욱더 이렇게 대출을 강요하고 주식을 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좀 많다라는 것이고 새로운 이 부안해동파는 주식을 산 후에 또 다른 부안해동파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시점이 분명히 오죠. 주가가 이제 보합이거나 주가가 조금 떨어지죠. 떨어지면은 많은 주식 보유자들은 인내심을 잃어버리고 갑작스럽고 굉장히 놀라운 일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주식을 샀을 때는 누군가의 말에 따라 주가가 틀림없이 올라가리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제 주가가 보합이거나 심지어 떨어지면은 이들은 이를 굉장히 개인적인 모욕이나 좀 배신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탓을 돌릴 때를 찾는 것이죠. 주식 붐을 연출한 대중의 어떤 90%는 손실을 입을 것에 대해서 대비해서 훈련을 한 적이 없습니다. 훈련을 해야 하는데 그리고 언론, 소위 그리고 이제 말하는 전문가들의 의견과는 반대로 주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아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겠죠. 그래서 이것이 과매수 시장의 결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매수 시장과 과매도 시장을 한번 좀 같이 이제 보면 좋고, 그러니까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어떤 신용 물량이 풀로 찼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과도 거래에 대해서도 한번 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좀 하락하는 좀 징후들, 분산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네, 그런 것들 한번 좀 잘 확인해 보면서 부안해동파가 아니고 소신파 투자자로 좀 거듭날 수 있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고요. 자,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